이스라엘 역사상에 제일 큰 이 정도로 큰 시위가 없었어요. 지금 웬만한 그 판이 지금 뒤집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근데 최근에 진짜 경랑에 휩싸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이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도 계속해서 껄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중동 스터디의 시작은 바로 알파고 신하 씨죠. 자,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네타냐후 대법원에 손대겠다. 자꾸만 뭔가 민주국가에선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사법제도를 자꾸 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지금 네타냐후 도대체 뭐라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진짜로 사법 개혁을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아, 정말요? 그건 확실해요. 길거리 나와서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그분들 얘기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법 개혁을 받아야 되는데 나타냐후가 하는 사법 개혁은 문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해야 되는 사법 개혁은 뭐예요? 왜 사법 개혁해야 되냐? 혹시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헌법이 없다는 걸 모르셨죠? 몰랐는데요. 헌법이 없어요? 헌법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13개로 그 구성되는 기본법이 있어요. 끝. 그거만이에요. 헌법이 없어요. 헌법 없다 보니까 헌법재판사도 없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사의 기능을 누가 해요? 대법원 하고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의 통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다 틀려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어느 정도라면요. 이 대법원이 권한을 제가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타냐후 정부 누구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알파고 너 가서 국방부 장관 해. 대법원이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는데요 하면 그 임명이 끝나요. 와, 대법원이 그런 힘이 있다고요? 네. 놀라운데요? 완전히 행정이나 이런 데 다 관여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들 인정해요. 사법개혁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냐후가 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는 사법부는 완전히 그 행정부에 이제 괴뢰가 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좀 분노를 해서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네타냐후가 지금 하려는 사법 계획이 다 완성되면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에 대한 부패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인데 셀프 사면. 그래서 자기가 처벌 안 받으려고 이런 어떤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성토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해요. 지금 나타냐후가 지금 당하고 있는 비리 수사들은 그렇게 큰 비리 수사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요? 왜냐하면 나타냐후 이전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인데 그때 자기 내각에 있었던 장관들도 이제 비리 수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나타냐후를 벌써 작살을 냈었을 건데 지금 작살 내지 못했더니 이거 뭐냐면 꼬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나타냐후는 서양 정치인들로부터 이제 비싼 고가의 보드카하고 샴페인을 받아서 뇌물 받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 지지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윤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수장이 서양 외교관들로부터 엄청 비싼 수를 받은 자체가 오케이 좀 약간 정치 일로로서는 안 맞긴 한데 이거 왜 뇌물이에요? 왜냐면 그걸 받으면 그분들은 어떤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받아서 뭘 했어요? 어떤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 부탁 자체가 뭐예요? 심부름 자체가 뭐예요? 거기까지 얘기해줘야지 이 술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KT, LG U+ 같은 어떤 통신 회사인데 그 통신 회사에 이제 그 이 사회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나타냐후는 개입을 했거든요. 그 이전 정부 때 이제 거기서 돈을 받아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주장도 아직 100% 증명되진 않았어요. 증거가 없어서 문제지. 지금 사법부가 천천히
움직여서 지금 수사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나타냐후는 자기 비리를 막으려고 이 사법 개혁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나타냐후가 그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만의 기득권 세력이 있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조금 더 중도 우파나 아니면 진보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랑 항상 나타냐후는 중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냐후는 거기를 싹 교체하고 싶은데 아무리 정리해도 사법부하고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불렸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만큼의 그 디자인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거의 20년째 정권을 잡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나라를 많이 바뀌지는 못했잖아요. 아, 사법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게 있었던 거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네타냐후를 전혀 비호할 이유가 없는 우리. 예,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거의 완전히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 보면 네타냐후의 인기는 완전히 바닥인 것 같고 막 국민들은 다 등을 아니, 돌린 것처럼 바닥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 보죠? 나타냐후를 죽어도 지지할 만한 한 30%에 가까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한 30% 아니 한 25% 정도? 네. 왜냐하면 일단은 나타냐후의 상징적인 그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첫 신토부리 정리예요. 신토부리? 네.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정리. 아, 네. 신토부리네요, 진짜. 네. 그동안은 다 이제 해외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이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아빠 때 와서 네. 뭐 한 4살 때 이스라엘에 도착했거나 10살 때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런 거였는데 네. 나타냐후는 최초 신토부리 정리예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극우파 사람들한테 주는 그 상징이 너무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뭐냐면 이 나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정착촌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극우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정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표심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들어가면 가자 지구하고 이제 소안 지구라고 두 개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정착촌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거기에다 정착촌이 있었어요. 네. 90년대. 근데 그걸 이제 뜯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소안 지구에서도 일어날까봐 그 사람 정착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어도 나타냐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생명의 문제예요. 오. 아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네. 그건 전부 서방 언론 때문일 것 같은데 네. 네타냐후야말로 서방 언론하고 되게 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우리한테 네타냐후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뭔가 네타냐후는 지금 사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한테 나타냐후 했던 해가지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스라엘 서양이랑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나타냐후 때는 서양이랑 잘 지내는 것보다는 오직 국기가 맞으면 잘 지내고 국기가 맞으면 안 지내고 그런 스탠스로 가니까 네. 서양 입장에서는 야 가끔씩 국제 정세가 우리 국기가 안 맞더라도 우린 이 뜬뜬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시민의 투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결론적으로는 90년대는 오슬로에서는 병화협정을 했고 그 병화협정에 맞게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타냐후가 당선되면서 그 병화협정을 뒤집어버렸거든요. 근데 서양 입장에서는 이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기 국익만 따지고 네. 이런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있겠네요. 이 사람이 있으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면 그 유지하면 할수록 이란이 항상 거기서 자기네 힘을 발휘할 거고 아니면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생길 거고 이 이란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을 우리는 제압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이 나타냐후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야 이거는 이 중동 정세에도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그렇죠. 지금 웬만한 그 판이 지금 뒤집혔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타냐후는 사실은 전 처음에는 똑똑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특히 미국하고 영국의 눈치를 보고 살 줄 알아서 거기에 맞게 했는데 근데 신세계 아랍 지도자들은 좀 약간 자기 아버지들하고 할아버지들이 당했던 그 기억이 없다 보니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트럼프 때는 이렇게 큰 프린터기를 해가지고 자 너 이거 5개 사고 네. 여기 6개 사고 이렇게 무기를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언론 앞에서 팔았거든요. 사우디한테. 진짜 트럼프답네요. 네, 트럼프가 언론 앞에서 이렇게 MBS랑 만나고 팔았는데 사우디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줄 거라는 의미죠. 네. 약속이죠.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는 야 얘들아 니네들 아브라함 협정을 해.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이랑 사이가 나쁘잖아. 이란 니네들이 싫어하니까 니네들 이스라엘 잘 지내.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결과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은 수교를 했고 서로 이제 대사관을 열었고 이제 암암리에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수교를 하려고. 네. 근데 보니까 뭐야? 미국이 우리 안보를 그렇게 지켜주는 거 아니네. 그리고 지가 마음이 들면 이란이랑 협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협정을 이렇게 좀 협상을 엎어드리고 그리고 예멘에서는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뭐야? 우리 지금 예멘에서는 매일매일 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야? 아니 나타냐후까지는 우리는 이해를 해줄 건데 또 나타냐후는 아타말 벤길이라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을 안보 장관으로 임명했거든요. 안보 장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게 독특하신 이 안보 장관 처음 본 것 네. 같아요. 자꾸 기행을 하니까요. 그죠? 네. 그 사람이 2020년까지만 해도 그 공천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네. 90년 때는 그 이스라엘 우파 테러리스트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다가 걸었던 사람이에요. 참. 이제 공천이 안 나올까봐 2020년에 그 사진을 뺐는데 2020년까지 그 사진 거기 있었어요. 아, 사우디가 진짜 그것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사우디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서로 암암리에 잘 지내자는 것보다는 아싸리 이란이랑 가서 야 너 뭐가 필요해? 네. 너 뭘 원해? 너 여기까지 터치하지 말고 너네 그 이슬람 혁명을 우리나라에 와서 수출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나도 너의 영향력 어느 정도 인정해줄게. 네. 오케이 시리아? 시리아 가지고 가. 나 시리아 안에 있는 무장단체들한테 이제 지원 안 해줄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판이 뒤집은 거예요. 약간 좀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세상에 이 사우디의 수니파와 이 이란의 시아파가 서로 영원히 손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지금 손 잡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네. 사우디는 이란에다가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 초대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여전히 원수잖아요. 이거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 있는 핵심 군세 부대 이름이 구두스 부대이라거든요. 구두스는 이스라엘 말로는 야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그거예요. 무조건 이 쿠두스에서 야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야지 우리 이란의 혁명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회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 고립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대로 가면 고립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표심만 보고 사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가서 자기 유권자들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애들아, 니네들 이걸 원했는데 우린 이대로 가면 쓸데없이 우리는 아랍 국가들을 다시 우리는 단결시키거든요. 네. 아랍 국가들을 단결시키면 괜찮아? 근데 이제 역사를 보시면 가끔씩 대중이 광기에 미쳐가지고 이상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이 UAE랑도 막 그냥 관계를 회복되고 막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도 지금 광폭 외교를 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타냐후는 그럼 이 중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중동 정책을 이제 피게 될까요? 이건 이제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사법부 개혁이 사람들 좀 약간 해외 좀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제일 큰 이 정도로 큰 시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원래 그렇게 시위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스라엘 인구는 아시다시피 900만 명인데 밖에 나갔던 사람도 50만 명 넘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없거든요. 와. 그리고 더군다나 군인들의 등을 돌린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말도 없이 해임시켰잖아요. 그 네. 나타냐후 총리.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또 이번에 다시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네. 그래서 이제 나타냐후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표만 가고 정치를 했는데 표심만 가고 정치를 하면 외교적으로는 대가가 나오는데 이 외교적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나타냐후 모든 것이 지금 나타냐후의 계산에 지금 그 집착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정당들의 그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랍 시민들이에요. 네. 아랍 시민들은 그동안 투표를 안 했어요, 제대로. 네. 야, 투표해봤자 뭐가 달라질 거야. 여기는 유태인들의 나라인데 그냥 조용히 있자. 근데 최근에 와서 좀 투표하기 시작했는데 10석을 얻었거든요. 네. 120석에서 10석은 큰 거 아니지만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정부 때는 아랍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때 역대급 친아랍 분위기였거든요. 네. 이제 그 맛을 한번 받았잖아요. 네. 자, 900만 명 이스라엘 인구에 몇 명이 아랍 사람인지 아세요? 뭐 투표권이 있는 아랍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50만 명이나 200만 명이에요. 네. 200만 명. 900만 명 명이 안에는 200만 명이라니 이거 이 너무 사람은 많은데. 투표를 안 해서 네. 딸랑 10명이 나와요. 오. 이 사람들이 진짜 동원을 돼가지고 투표를 하면 한 20명 넘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집권을 해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앞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조기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마지막 2, 3년을 보시면 6개월에 한 번씩 조기 선거를 했던 나라이니까 네. 다시 조기 선거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 뭐냐면 조기 선거에 가기 전에 네.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터지거나 안보적인 문제가 터지느냐에 따라 다음 정부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또 나타냐후는 이렇게 극우파 정당들을 끌어당기고 이런 정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온건한 우파 정당들을 모으고 정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정권이 나타냐후에서 온건 우파한테 넘어갈 것인지 이걸 지켜봐야 돼요. 이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사우디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없으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교두보가 예전만큼 튼튼한 것 같지 않은데요? 다른 기자분들이랑 교수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내렸던 결론이 이거예요. 미국이 원래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갔다 왔다 했을 때는 외교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은 오히려 내부에 있어서 좀 변화를 크게 일으킨 거고 미국의 외교 노선이 그렇게 쌩 흔들리진 않았었어요. 네. 크게. 이전 정권과 막 뒤집진 않았잖아요. 좀 근데 비슷하게 갔지. 트럼프 때의 미국의 외교하고 바이든 때의 그 미국의 외교는 완전히 다르니까 중동 국가들이 예전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다. 미국이 그래도 이걸 안 할 거다. 이걸 안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도 이제는 우리는 그럼 알아서 갈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그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나마 좀 약간 옛날 스탠스랑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야, 이게 진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가 또 한 번 판이 흔들리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 중동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힌트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